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배우 박보검 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보다 보니까 정말 한편의 성장 다큐멘터리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이 참 흥미로운 게 그냥 연기 활동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 그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또 음악에 대한 열정 같은 다각적인 모습이 잘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유명 배우 박보검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보이는 인간적인 면모, 또 성장의 어떤 변곡점들, 이런 걸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한 인물이 어떻게 자기 길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1993년 서울 목동 출생이고 삼남매 중에 막내. 어릴 때 몸이 좀 약해서 부모님이 종교에 많이 의지하셨고 자연스럽게 신앙심도 갖게 됐다고 하죠. 아, 그래서 이름도 목사님이 직접 보배로운 검이라는 뜻으로 지어주셨다고 하고요. 근데 진짜 의외였던 게 원래 수영 선수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꽤 잘했다고 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는데 근데 막 15살 때 슬럼프가 좀 심하게 와서 그만두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운동선수의 길을 접고 나서 그럼 바로 다른 길을 찾은 건가요? 네, 그 다음 열정이 바로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독학으로 피아노를 익히고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어 했다고 하니까 뭐랄까 하나에 딱 꽂히면 꾸준히 파고드는 면이 이때부터 보인달까요? 그러게요. 고등학교 때 직접 노래하는 영상을 찍어서 여러 기획사에 막 보냈는데 재미있는 건 연기자 전문 기획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배우가 될 운명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 데뷔 준비하던 시기에 좀 힘든 일도 있었죠? 아,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큰 아픔을 겪게 되죠. 근데 이 경험이 오히려 삶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런 언급들이 있어요. 아버지나 교회 목사님을 멘토처럼 의지하면서 신앙과 가족의 사랑으로 그 힘든 시간을 잘 이겨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험들이 아무래도 연기나 삶을 대하는 태도에 깊이를 더해줬겠죠. 학업에 대한 열의도 있어서 명지대 영화 뮤지컬 학부에 진학했고 나중에는 또 뉴미디어 음악학 석사 과정까지 마쳤더라고요.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네요. 2011년에 영화 블라인드로 데뷔하고 그 뒤로 여러 작품에서 조연으로 차근차근 경험을 쌓았고요. 네,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죠. 그러다가 2014년에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미성년자 시절에 생긴 가족의 연대보증 문제 때문에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큰 빚을 지게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 파산 선고까지 받게 되는데 이게 사실 20살 남짓한 나이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한 6개월 만에 파산 상태에서는 벗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힘든 시기에도 이 친구가 막 좌절하거나 티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을 계속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뭐 그 당시 심경이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후 행보를 보면 그 성실함이 느껴지죠. 위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은 거네요. 그쵸. 내면의 힘이 좀 단단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2015년이 이 배우에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네, 맞습니다. 드라마 너를 기억해에서 그 선과 악이 공존하는 역할, 사이코패스 변호사 역할이었는데 연기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영화 차이나타운에서의 연기도 좋았고 백상예술대상 신인상 후보에도 올랐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응답하라 1988의 채택. 아, 이건 뭐 네, 빼놓을 수 없죠. 그야말로 태기 열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순수하면서도 뭔가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러면서도 천재 바둑기사인 그 복합적인 캐릭터를 정말 섬세하게 잘 표현했어요. 이걸로 완전히 대중적인 스타 반열에 올랐죠. 네, 그 이후로는 구름이 그린 달빛으로 또 한 번 크게 성공하고요. 맞아요. 구루미로는 최연소 남자 최우수 연기상도 받고 뭐 갤럽 올해를 빛낸 탤런트 1위, 포브스 코리아 파워 셀러브리티 1위. 그냥 명실상부한 톱스타가 된 거죠. 근데 보면 그냥 연기만 한 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열정도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구루미 OST도 직접 불렀고 네, 내 사람, 목소리가 또 좋잖아요. 중저음이 매력 있죠. 그 뒤로 별 보러 가자 리메이크 곡도 반응 좋았고 일본에서 앨범도 내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싶어요. 어릴 때 꿈이 싱어송라이터였다고 하니 그 꿈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최근 활동을 보면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네, 영화 서독에서는 복제인간 역할이었고 원더랜드에서는 AI 캐릭터. 쉽지 않은 역할들인데. 그렇죠. 기존의 좀 바르고 선한 이미지와는 다른 결의 역할에 계속 도전하는 거죠. 그러다가 2023년에는 아예 뮤지컬 렛미 플라이로 무대 연기에도 도전을 했고요. 이게 또 대학 전공을 살린 첫 도전이었다고 하네요. 아, 맞다. 영화 뮤지컬 학부였죠. 그리고 예능 꽃보다 청춘이나 효린의 민박 같은 데서는 또 되게 소탈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줘서 그것도 참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일할 때는 프로페셔널하지만 평소에는 되게 겸손하고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현장에서 미담 제조기라는 별명도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그런 일화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대중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가 되는데요. 2025년에 예정된 작품이 2편이나 있죠. 네, 넷플릭스 시대극 폭삭 소가수다. 여기서는 아유 씨랑 같이 1950년대 제주도의 순수한 청년 관식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JTBC 드라마 굿보이에서는 전직 복서 출신 경찰 윤동주 역할이라고 하니 이것도 또 완전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액션 연기도 좀 보여주려나요? 그러게요. 정말 끊임없이 변신을 시도하는 배우네요. 네. 자, 오늘 박보검 배우의 여정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정말 어린 시절의 어떤 시련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꾸준한 성장과 도전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기, 음악, 또 뮤지컬까지 다방면에 걸친 재능과 그 진정성 있는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단순히 한 연예인의 성공 스토리라기보다는 뭐랄까,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성실함과 긍정적인 태도로 헤쳐나가는 한 인간의 성장 기록처럼 읽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역할과 도전을 통해 자신을 넓혀온 배우인데 앞으로 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려줄지 혹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